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이어서 여전히 MCK를 실제로 어떻게 매저하는지, 특히나 이제 측정하기 어려운 이너셜하고 댐핑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MCK 시스템이 주어지고 이제 그걸로 이퀘이션 오브 모션 풀고 이런 거가 진동 코र्스 내내 수행할 텐데요. 그러면서 MCK 값은 보통 주어집니다. 실제로는 여러분이 진동 문제 푼다 그러면 이런 것도 여러분이 실제 시스템 이렇게 생긴 게 없으니까 다 시스템을 모델링을 해야 하고 그 시스템의 MCK 값이 무엇인지도 여러분이 직접 에스티메이트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매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저울에 달죠. 저울에 달면 매스는 나오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모먼 오브 이너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모먼 오브 이너샤가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역시 교과서에서는 동력학에서는 롱 바의 경우엔 뭐 3분의 1 ml 스퀘어 뭐 이런 식으로 m하고 radius of gyration d를 알면 mz 스퀘어로 계산했지만 그 radius of gyration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다 실험적으로 구하는 거라서 다시 이제 돌고 돌아 i를 구하기 어렵다. 스티프니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스태틱한 방법으로 잽니다. 스티프니스는 이제 델타 F에 델타 X니까 어떤 또는 이제 고체역학에서 보면 스트레인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울기로 정적인 변이를 주고 이제 기울기를 구하기 때문에 스티프니스 매스는 비교적 쉬운 편이고요. 댐핑만 해도 이제 보통 실험적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통은 책에서는 교과서에는 mg 스퀘어로 알고 있는 이 모모로 미너샤를 예를 들어 이런 플라이휠을 보세요. 모양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퉁 쳐서 디스크로 계산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것은 실험적으로 이런 플라이휠 같은 경우에는 모모로 미너샤를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실험적으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바이브레이션 내추럴 프리퀀시 이거를 이제 어느 실험 장비에 걸어놓고 이렇게 이니셜 조건을 주고 손을 놓으면 프리 리스판스 하면 오메가 n으로 계속 진동하잖아요. 그 성질 그래서 오메가 n만 구하면 이 i를 알 수 있다. 되게 신기하죠? 마찬가지로 댐핑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댐핑도 내추럴 프리퀀시 혹은 그거와 관련된 앰플리튜드 그러니까 뭔가 주기적인 특성 정확하게는 뭐 내추럴 프리퀀시는 아니고 주기적인 특성을 알면 구할 수 있다. 이런 성질로 MCK를 구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스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건데요. estimate mass m by measuring natural frequency. natural frequency와 주기와 도대체 m이 무슨 관계냐. 나중에는 이제 이거를 뒷장에서 i로 확장할 건데요. 트라이필라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트라이니까 선이 이제 세 개가 있어서 이제 이게 디스크를 잡고 있고 그게 이제 이렇게 돌리면 회전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thin wire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뭔가 플랫한 플랫폼에다가 물체를 놓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한 매스의 이 원판 같은 경우는 I 구하기 쉽죠? mr 오메가 제곱, mr 제곱 이렇게 쉬운 물체가 이렇게 진동하고 있으면 이거 저희가 주기를 잴 수 있죠? 초시계만 있으면 잴 수 있어? 그런 거에다가 뭔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매스를 놓으면 주기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왜냐하면 이제 매스가 변했으니까 스티프니스는 똑같지만 그러면 그 바뀐 주기를 통해서 뭔가 무거운 매스 또는 볼륨이 큰 I가 들어가면 뭔가 그거에 비례해서 뭔가 주기가 변한다. 이런 컨셉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파이 over t, 그러니까 오메가 n은 k over m인데 여기서 이제 뭔가 m이 변하면 k가 일정한 상황에서 그럼 오메가가 변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의 변화만 재면은 이 additional mass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컨셉입니다. 개념은. 그래서 프로시저가 원래 플랫폼만 있는 다 알고 있는 시스템의 이제 오메가 n을 구하고요. 그럼 이제 k over m1을 알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뭐 원하고자 하는 플라이휠 앞에 같이 그런 복잡한 현상의 플라이휠을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기를 또 다시 구해요. 그러면 T1에서 T2로 변했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그 변한 주기로부터 요 스퀘어 루트 오버 K 오버 M 더하기 M2 요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차이만큼을 이용해 가지고 매스를 구한다 이런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건 이제 개념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포뮬레이트 할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i를 모먼 오브 이너셜을 내추럴 프리퀀시를 통해서 추정하느냐 이런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앞서서 배운 라그랑지 메소드로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프리버디 다이어그램으로 하려면 좀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트라이필라가 원래 오리지널리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mg로
I not, R not, 그 제로 원래 다 알고 있는 값이고 L도 원래 알고 있는 값으로 있는데 얘가 이제 그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좀 회전하게 되잖아요. 매스를 이제 올려놓고 회전을 하게 되면은 그 각도에 따라서 이제 돌아가는 각도에 따라서 그 지오메트리컬한 변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트라이필라로 이렇게 변화하는 L의 이 p만큼 이 각도, 그 vertically에서 회전하는 각도 p라고 하고 이제 원판의 이런 돌아가는 위치를 세타라고 하면 이 원판이 이제 회전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의 그 높이 차이가 L 1 마이너스 코사인 B죠. 그쵸? 음. 그러면은 이때의 그 키네틱 에너지 이제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디스크립션 밸류를 이 돌아가는 토셔널리 하는 회전축 그 벌티컬 축을 중심으로 하는 세타로 그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 잡겠습니다. 여기 댐핑은 없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은 키네틱 에너지는 이 원판의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고요. 그죠? 알고 있는 I죠, 여기서는. 그다음에 그 포텐셜 에너지는 mgh 델타 H니까 mgl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라그랑지 하려고 그러면은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로 얘를 미분해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는 미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라 다시 있으니까. 근데 이 포텐셜 에너지를 보면은 P예요, P. 지금 P는 이제 그 vertical 라인에서 이루는 각도. 그럼 이제 이거를 라그랑지를 이용하려면은 P를 세타로 바꿔야 되겠죠. 세타에 대한 텀이 돼야 이것을 제너럴 코디네이트로 미분을 하니까. 그럼 이제 좀 지오메트리를 어프락시메이션 해야 되는데 이제 요걸 다시 보면은 이 대각선 길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을 보면은 이게 LB로 근사할 수 있죠. LB로. 자, 근데 이것을 또 평면상의 어떤 변이로 보자면은 물론 이제 이렇게 살짝 슬라이트리 올라갔지만은 요 센터로부터 요 원판 이 끝점까지의 거리를 거의 R 제로하고 원래 되게 근사하다라고 근사할 수 있고 그럼 이 각도, 이 홀을 구해야 되니까 이 각도는 원래는 이 같은 평면 안에서의 회전 각도가 세타인데 이것도 거의 세타다라고 어프록시메이트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까 LB로 계산한 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approximately R0 세이라로 approximate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B를 이제 세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를 mgh를 mgl의 1 마이너스 코사인 R0 세이라의 over L로 근사할 수 있다. 그래 놓으면 이제 라그랑지를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미분하면 이제 ma 텀이 나온다 그랬죠. 가속도 텀이 나오고 포텐셜 에너지를 하면은 이제 이게 보통은 mg 사인 세타 펜듈럼 같은 경우에 그런 폼인데 심플하지 않고 여기에 이제 R0 스퀘어하고 L이 들어간 이런 폼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리니어라이즈 하게 되면은 세타에 대한 더블 데리베이티브 있고 세타에 대한 리스토링 포스에 해당하는 거 중력이죠. 여기서는 어떤 개수들이 붙은 꼴로 돼서 다시 mx 더블 다 플러스 kx 이런 폼이 되죠. 진동하는 것이니까.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나요? 오메가 n을 포뮬레이트 할 수 있죠. 오메가 n은 equivalent한 k over m인데 여기서 k에 해당하는 것이 m0g의 r0 스퀘어 over l이고 거기에 이제 질량에 해당하는 I0가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리지널하게 아무것도 없을 때 추정하는 내추럴 프리퀀시는 이미 알고 있는 M0, R0, 뭐 I0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어떤 물체를 이렇게 얹어서 이 물체의 매스는 쉽게 여기 저울로 잴 수 있으니까 잰다고 치면 이제 I를 알고 싶은데 요게 비율로 들어간 오메가를 알 수가 있죠. 그 주기를 구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다시 포뮬레이션을 해보면은 결국 추가된 매스의 I는 이런 포뮬레이션에 의해서 다 이거 측정값, 이것은 뭐 원래 알고 있는 거, 이건 측정한 값, 뭐 R0 이거 원래 다 알고 있는 값이고 L도 알고 있고 이게 메저먼트 시간으로 재는 거죠. 주기의 변화, 주기가 얼만큼 걸리나에 따라서 이제 원래 알고 있던 I0를 빼주면 이제 unknown I를 experimentally 알 수 있다. 그래서 내추럴 프리퀀시랑 연계되어 있다는 성질로 I를 에스티메이트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어떤 빔이 있는데 빔의 모모널 비너셜 영스 모듈러스를 알고 싶다. 물론 이것도 재질이 알루미늄이다, 뭐 스틸이다 하면은 벌써 다 머티리얼 프로퍼티가 있지만 보통 뭐 합금이 많고 그다음에 뭐 어떤 구조물에 뭔가 이렇게 한 구조물로 그 구조물의 디멘션 같은 걸 정확히 모르면 이 구조물의 결국은 이제 영스 모듈러스를 알 방법은
그 실험에 의한 방법밖에 없죠. 이것도 컨셉은 뭐냐면 뭔가를 이렇게 진동시켜 놓고 이 발을 딩딩딩딩 진동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한 대 치는 것이죠. 쳐놓고 그게 이제 진동할 때 그 진동수를 재면은 그게 생각해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대 쳤다. 그 임펄스를 줄 수도 있고 뭐 그 동력 확대 풀었던 거죠. 총알이 가서 박혔다. 그래서 충격을 주고 나면 이제 얘가 좌우로 흔들릴 텐데 생각해 보면 이 영스 모듈러스가 클수록 뭔가 이게 스티프할수록 이게 되게 스티프해서 이게 되게 빨리 드르르 떨릴 것이고 이게 뭔가 컴플라이언트 하면 좀 더 천천히 떨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셉은 오메가 n이 k over m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여기서 이 k가 바의 경우에는 3ei over l square, l to the cube 이게 transverse vibration의 경우죠. 그래서 이 바이브레이션의 이 k가 2와 연결돼 있으니까 뭔가 오메가를 잴 수 있으면은 변화된 k로부터 2를 구했을 때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메탈 바라서 very very lightly damped라서 거의 그 데케이가 없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제 주기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주기는 2파이 오버 오메가 D인데 원래는 제타가 매우 작다고 하면 거의 오메가 N으로 가정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게 2파이 오버 M 오버 K가 되고 이 K를 3EI를 저기 임플리멘트 하면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주기와 E와의 관계식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E를 주기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계산 넣으면은 이제 이 시스템의 이퀴벌런트한 영스 모듈러스가 뭐다 이렇게 시스템의 스티프니스가 뭐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댐핑을 구하는 방법은 내추럴 프리퀀시라기보다는 이제 바이브레이션의 그 줄어든 정도. 왜냐하면 댐핑이 크면 바이브레이션이 급하게 줄어들 거고 댐핑이 약하면 천천히 줄어들 거니까 당연히 뭐 인투이티브하게 그런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underdamped by oscillation을 쟀다고 그러면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 감소하는 그런 감쇄 진동을 재겠죠. 그랬을 때 이 각각의 그 주기별로 이 주기에 해당하는 그 t가 있으면은 t는 2파이 오버 오메가 d고 이때 이 앰플리튜드 꼭 첫 번째일 필요는 없고 카운트하기 시작한 첫 번째와 그 시퀀셜하게 넥스트 그다음에 다다음 오는 이 T1, T2, T3라는 거 이제 주기 T 이 사이엔 주기가 T고요. 그것의 이제 앰플리튜드 변화를 보면은 우리가 댐핑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제 XT가 댐프트 시스템에서는 익스포넨셜 텀과 사인 텀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그 위상차하고 그러니까 이 매그니튜드하고 위상차는 이 그 주기의 함수가 아닙니다. 그 캐피탈 타임의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t만큼 주기만큼을 간다고 치면은 이제 이게 어디 반영되냐면 exponential 텀에 더 많이 데케이 되는 텀에 들어가고 sin t 플러스 t인데 이제 같은 주기라 그러면 이 sin 텀 이게 다 똑같이 해서 캔슬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레이쇼를 구하게 되면은 익스포넨셜 텀만 남습니다. 얼마나 데케이 됐나 뭐 당연하죠.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 데케이 된 텀의 레이트는 당연히 이제 이 제타에 비례할 것이고 측정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시간에 따른 이 x 파티큘러 솔루션의 이 그 비율은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와 꼭 여기서 첫 번째는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포인트라 그로부터 t만큼의 시간이 흘렀을 때의 변이의 비율을 구하면은 이제 로가리드믹을 구하면 그것이 제타 오메가 n t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델타라고 정의하면 이 식 역시 이제 t가 지금 이제 모든 거를 다 제타로 표현해야 되니까 t를 아까 말한 2파이 오버 그 오메가 t라는 것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뭐 오메가 n 캔슬되고 이것을 다 리어레인지 하다 보면 결국 이 시스템의 댐핑 코에피시트를 알고 싶었는데 이걸 뭘로 알 수 있냐면 델타 값, 즉 한 타임에서의 그 앰플리튜드와 한 그 주기만큼 지났을 때 앰플리튜드 레이쇼의 비율을 알면 이제 그걸 델타라고 했을 때 그걸 알면은 이제 제타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바로 옆에 타임 아니고도 뭐 두 번, 세 번, 여러 번 그 주기가 지났을 때의 비율을 하면 이제 여기다 n배가 되는데 n배 곱해줘서 뭔가 통계적으로도 좀 더 컨피던스를 갖고 갔을 수 있는 제타를 추정할 수 있다. 이게 되게 흔히 쓰이는 방법인데 로가리드믹 디크리먼트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리하면은 이제 MCK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교과에서 문제풀이용으로는 이 값을 다 주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뭔가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그 모델링의 특성을 알고 싶을 때 MCK라던가 Effective K 또는 Effective Moment of Inertia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실험으로 구할 수 있고 아주 진동의 기본적인 프리 리스판스의 특성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